네, 안녕하세요. 최혜리 농부입니다. 네, 문득 가을이 찾아왔어요. 네, 일주일 새에 어,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을이 점점 깊어감을 느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들이 에, 체리 나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고 이 체리 과수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떤 그러한 사항들을 좀 강조 드릴까 해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어느 TV 뉴스에 봤습니다만은 아열대성 기후에 재배를 하는 체리 나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명망 있는 어떤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실 수 있는 어떤 전문 뉴스 채널에서마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그 소위 말하는 비가림 시설인데 그것을 이제 그 하우스 대형 하우스에서 글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다른 부분도 완전히 좀 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체리는 아열대성 기후, 쉽게 말해서 뭐 바나나 생산하듯이 파인애플 생산하듯이 뭐 망고 생산하듯이 그렇게 재배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기후는 딱 저희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이 기후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이 단풍이 와야 되고요. 또 낙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휴면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 절대 이 아열대성 기후에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체리가 그러면 우리 기후에 맞는데 왜 어렵다고들 할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 제가 생각에는 기후보다는 토질입니다. 토질. 예.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의 토질은 사실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별로 잘 안 자라는 지역, 예, 나무가 별로 이렇게 없는 어떤 야산 이런 데 가보면은 진달래꽃이 많습니다. 자, 그럼 소나무랑 진달래가 어떤 특성이냐 하면은 산성 땅에 잘 자라는 대표적인 수종이 이 소나무랑 진달래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솔마루. 뭐냐면은 산의 최정상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솔마루라고 합니다. 예. 그럼 최정상에 그 서 있는 솔마루, 소나무 뒤바꿔 이야기하면은 그 땅에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매년 그 땅은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매년 산성비를 맞고 씻겨 나가고 해서 아주 척박하다는 거죠. 양분 집적은 하나도 없겠죠. 매일 비 모으면 씻겨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소나무랑 진달래가 많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서 한국의 땅은 상당히 척박한 땅이다. 특히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땅이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부에서도 이 좀 토량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게 이 석회 재질의 비료들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내지는 막 진짜 어제 쓸 돈이 없어서 농가에 그런 비료를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땅들이 그렇게 척박해지고 있고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체리 나무는 알카리성 토지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알카리성 토질에 적합한 과수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리 과수는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왜? 석회암 지대는 보통 이제 알카리성 지수가 8 정도, 예. 최소 7에서 8 정도 이상, 8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잘 자라는 과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다. 예. 기후보다는 토질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럽 쪽에 이렇게 가면은 저도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뭐 이태리 이런 쪽을 또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자주 먹는 생수, 예, 뭐 지하 안반수 뭐 이렇게도 하고 생수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지역적으로는 생수 물값보다도 맥주 값이 더 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식사를 하고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맥주를 마신다 할 정도로 거기는 이 생수가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은 생수가 나오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국집에 가도 물은 그냥 서비스입니다. 예, 땅 파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도 이제 생수를 이제 사다 먹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은 한데 저 독일이라든지 저 유럽 쪽으로 가면은 땅을 파면은 생수가 아니거라 석회수가 나옵니다. 석회수, 탄산수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석회 재질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수. 그러다 보니 이 생수가 아주 귀한 지역이 저 유럽 지역입니다. 그런 땅에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과수나무라는 거죠. 이 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 체리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토양을 좀 개량해야 되는
어떤 노력은 필요한 거죠. 예. 만약에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체리를 재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이, 수종을 체인지하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 자두 많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소한 그래도 이 체리 과일을 재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토양 개량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재하기 전에 땅을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거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리 나무는 한 방에 갑니다. 예. 어느 순간에 잘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에 죽어 나갑니다. 예.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이 석회비료는 꾸준히 매년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 투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세세한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알칼리화 시키는 최소한 중성 이상 알칼리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체리 나무는 물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막 기후를 좋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식재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 4, 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체리 나무는 절대 건조 기후를 좋아하는 과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틈만 나면 물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특히 3월, 4월, 5월에는 2, 3일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40리터 정도, 3년생 기준 40리터 정도의 물은 줘야 됩니다. 3월, 4월, 5월에는 집중적으로 줘야 되고요. 그 외의 기간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다른 일정으로 어떻게 못 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대번에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비가 오든 주중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40리터 정도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 그러면 안 줘도 되죠. 당연히 그 정도는 이제 재배하시는 농부님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리 나무는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약간 보시다시피 저희 여기는 저희 과원입니다만은 저희 과원이 어떤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한 조금 경사가지에 있는 땅이죠. 제가 수평을 이렇게 보면은 한 4도에서 한 5도, 6도 정도 될까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사질 양토라고 말씀드릴까요? 마사토 재질, 쉽게 말해서 물이 잘,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물 빠짐이 좋은 이런 땅을
이런 땅이 이 체리 나무 재배하기에는 딱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체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수, 뭐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모든 과수 나무들은 다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물 빠짐이 좋은 게 어떤 체리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체리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가수원을 조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 빠짐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체리 과원 주위에 물꺾기를 해야 된다. 물꺾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이지만은 이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땅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땅 속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산 중턱에는. 그런 땅에서 이렇게 물이 과원으로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과원 전체를 뺑 둘러가면서 이 배수로를 깊이 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소위 이제 물꺾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땅은 과수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또 그 유공간을 묻어야 된다.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과수원을 조성하기 전에 유공간을 이렇게 뭐 한 50cm, 5, 60cm 밑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1m 밑에 유공간을 묻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제가 자주 봅니다만은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유공간을 묻어야 될 정도로 이 땅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땅. 유공간이 묻는다라는 것은 그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그 유공간에 있는 그 높이에서는 그 유공간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서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어떤 의도로 묻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땅, 그런 땅에도 과수원을 조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한들 저는 자연 앞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힘은 미약하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없이도 좀 천연적으로 이렇게 좀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토질, 지형, 그런 땅에 과수원을 뭐 체리 과수뿐만 아니라 일반 과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땅에다가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리 나무가 아열대성 기후에 자라는 과수나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리 나무는 물을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일반 과수랑 똑같은 나무지 이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히 3, 4, 5월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니더라도 6월 달에는 이제 그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이제 수확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수확기에 물을 안 주는 거는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1년 내내 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이상 이 한여름에 7월달, 8월달, 뭐 9월달에 일주일 이상 이 비가 안 오고 매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여름철에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또 기후 변화가 지금 일고 있어서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장마철이라는 게 있고, 장마철 아니더라도 7월, 8월, 9월, 심지어 10월 달까지도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철에 내리는 호우, 그 다음에 태풍이 오면서 내리는 호우 등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우 피해를 입게 되죠. 농작물이 물에 잠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사태가 일어나서 쉽게 내려간다든지, 토사가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잠겨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체리 나무는 생물 성장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지어 물이 뭐 한 3시간 이상 잠기게 되면은 고사할 수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그만치 평상시에는 물을 자주 줘야 되지만은 물에 잠겨 있는, 그리고 항상 물이 이렇게 스며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 특히 잘 하셔야 되는 게 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빠짐이 좋은 땅,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땅, 예를 들어서 저기 논에다가, 경지 정리 잘 되어 있는 논에다가 이 체리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그 아마 뭐 1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되겠죠. 땅에서 물이 서며 나오는 그런 땅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예. 적합하지가 않은 게 아니고 그런 땅에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체리나무 다 죽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체리 나무는 절대 아열대성 기후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다 라는 거 하고, 절대 물을 싫어한다 라는 그것만큼은 아주 잘못된 상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